금투세 문제도 좀 논란이 되던데 네. 정 위원장님 금투세 그 문제 부분은 다른 의원들은 이제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그래요? 지금 이제 그건 당의 입장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제 생각은 있습니다만. 아, 예. 지난번에도 그 제가 현장에서 최고위원 뭐 누가 됐으면 좋겠냐 생각은 있는데 말씀을 안 하시라고요. 땡땡땡 이렇게. 제가 말을 하게 되면 기사화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기사가 되죠. 예. 위험합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다만 예. 흐름상 이럴 것 같다는 얘기는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예. 그 전북, 예, 그러니까 전북. 호남 지역 경선 돌기 전에 예. 제가 정봉주, 김민석 의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전북을 돌게 되면 공동 1위를 갈 거다. 아, 둘이 그 차이는 0.2% 안팎이 될 거다. 그랬더니 0.24%. 거의 똑같은 김민석 의원이 1위로 올라섰고. 그래서 전북 끝나고 가면서 또 제가 얘기를 했죠. 추세를 김민석 의원한테 광주 전남 끝나면 2% 정도 단독 선두로 갈 것 같다. 그랬더니 1.97%로. 거의 또 맞췄네요. 그런 건 맞추죠 제가. 그 이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인천 아직 전망을 제가 안 했습니다. 경기 서울이 남았죠. 전망을 하는 순간 신들의 협조가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김민석 의원이 뭐래요? 하늘에 다시 전화해보라고 몇 퍼센트냐고. 그래서 전화를 아직 안 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안 할 생각입니다. 아니 이게 하늘을 보면 숫자가 내려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숫자를 안 받으려고 안 받고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 제가 좀 잘 맞춰요 이런 거.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사모님이 권사님이시고 이러시는데 이러시면 좀 곤란하지 않아요? 그거 관계 없습니다. 왜냐면 과학적 추론이잖아요 이게. 뭐가 과학적 추론이 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과학 추론입니까? 과학적 추론이죠. 심리학적 요인과 심리학도 과학 아닙니까? 그렇죠. 심리학 과학이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 과학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아니 제가 쇼츠를 하나 봤는데 그 지지자분들인지 지역 당원들인지 모르겠는데 국밥 드시더라고요. 더운 날 국밥을 드시면서 갑자기 선글라스를 왜 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청래당 무슨 모임 갔다 오다가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 건데. 휴게소에서 한 겁니까? 그게? 아니, 누가 쓰고 있더라고. 잠깐 나도 한번 껴보자. 그 옆에 있던. 근데 저도 선글라스가 집에 여러 개 있는데 꼭 까먹어요 어디 갈 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저도 이제 눈이 뭐 어른거리고 그래가지고 햇빛 보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선글라스를 꼈으면 좋겠는데 꼭 까먹고 안 가져가요. 이게 평생 안경을 안 쓰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쓰신 거예요? 일부러 연출해서 찍은 게 아니고 쇼츠를? 그렇습니다. 옛날에 뭐 1번 뭐 이런 거 막 쓰셨잖아요. 복수는 왜 1번일까? 그거는 그냥 선거 때 한 거고. 근데 하여튼 밥 먹다가 하여튼 선글라스 껴봤어요 제가. 뜬금없어가지고. 여자 선글라스입니다. 그래요? 남성 것도 아니고. 뜬금없어가지고 갑자기 놀랐습니다. 그 쇼츠가 이 사진입니다. 지금 국밥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선글라스 끼면 여성분들도 옆에 계셨군요. 청래당의 여성분들. 선글라스 꼈어요 제가? 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랬다니까요. 밥을 먹다가 중간에 선글라스 낍니다. 그랬어요? 기억도 안 나세요? 네. 저렇게 밥을 열심히 잘 더워 죽겠는데 국밥을 드시다가 우리 청래당 분들 열심히 하시네. 근데 중간에 갑자기 선글라스를 끼시길래 왜 선글라스를 끼나 궁금했습니다. 제가 보고 있다가. 저걸 안 끼잖아요. 아니 끼었는데 분명히 제가 끼는 걸 봤어요. 딴 쇼츠인가 봅니다. 그런가 봐요. 그래서 갑자기 선글라스를 끼어서 왜 선글라스 끼나. 저기도 전당대 그 경선 갔다 오시던 길이세요? 아니면 저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뭐 하여튼 같이 뭘 갔다가 오다가 제가 봤습니다. 그때 선글라스 끼는 장면을. 안 끼었다. 지금 끼긴다. 봐봐. 끼잖아요. 봐요. 끼는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선글라스를 끼는지. 아니 왜 저 상황에 선글라스를 본인도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지금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그렇군요. 네. 끼긴 꼈네요. 저는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글라스 끼는 장면. 근데 어울리네요. 어울리는데요? 007 같아요. 007. 아주 좋습니다. 맛있었습니까? 국밥은? 저는 돼지국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어디를 부산 가면 돼지국밥만 먹거든요. 밀면 안 드시고?
아 그런 거 안 먹어요. 면 종류는 안 좋아하고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가잖아요. 네, 그러면 네. 우거지. 우거지 국밥. 아 갑자기 점심 먹고 배고. 점심 안 먹었는데 지금 군침이 도네. 알겠습니다. 자, 전당대회 성공해야 민주당이 성공한다.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네.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전당대회 전체적으로. 우선 예. 2년 전 전당대회 때는 예. 당원들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 그랬어요? 근데 그때? 대의원만 들어오라고. 아, 그건 진짜. 그러니까 17개 시도당을 돌면서 시도당 위원장 뽑는데 예. 대의원들이 와서 연설을 듣고 투표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은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예. 저희 집사람도 제가 연설을 하는데 못 들어왔어요. 들어있어요? 예. 진짜 그쪽 이건- 대의원이 아니라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못 들어가고 그랬어요. 참 당의 주인은 당원들이잖아요. 대의원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캠프별로 이제 비표가 나오거든요. 예, 목걸이. 예. 그래서 우리 보좌관이 대신 내가 안 들어가겠다. 아, 그리고 사모님 들어가고. 비표를 그래서 대신 준 거예요. 그건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숫자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응원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당원대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원들이 자유롭게 전당대회장에 들어오는 다 거예요. 들어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숫자도 많고 많습니다. 열기도 높고 맞아요. 이게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의 효능감, 가시적인 효과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번에는 대의원 비율이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선거에서. 그리고 30%가 국민 여론조사. 그러면 56%가 권리당원 비중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 정당. 대표나 최고위원도 당원이 뽑는 그런 이런 이제 전당대가 됐고, 예. 다만 아직도 예. 1대1 투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는 예. 1대1입니다. 그렇죠. 항상 누구나 한 명이 한 표. 1인 1표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아직도 그게 안 됐어요. 대의원들의 표수 그 가치가 높아지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1인 1표 시대를 다음 지도부가 만들어야 만들어라 된다. 라고 제가 요구를 하고 있죠. 근데 이번 지도부에서 어쨌든 그걸 줄이긴 했잖아요. 비율을. 엄청나게 네. 큰 진전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도당 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원외가 막 뽑히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랬죠.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인천에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20년 정치를 하면서 예. 당 일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보람 있는 2년간이었다. 2년간이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였으니까 가능한 그런 전당대회 룰 개정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1대 1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당원하고 누구나 대의원으로 한 1인 1표. 예. 가치가 똑같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성별이 어떻든 관계없이 한 사람은 한 표를 행사하는 대선 때 거잖아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00표 행사합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표입니다, 표잖아요. 한 표. 예. 그러니까 뭐 모든 선거는 1인 1표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사실. 근데 그런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그리고 예. 또 대통령 직선제까지 한 민주당이 그걸 안 하고 누구나 있어요. 1인 1표가 아니다. 그건 문제가 있죠. 이건 존재의 모순이에요. 존재의 모순이다. 존재의 모순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본인이 하고도 지금 아 그렇군요. 뭐 상호 모순, 자기 존재의 모순 이런 건 모순도 들었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존재 쓰세요. 존재 모순. 네, 존재의 모순. 아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감동을 합니까? 저도 모르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감동을 하시는 예, 거예요. 예. 자기 존재 애가 강하시군요. 존재 부정 존재 부정. 존재 존재 모순. 모순. 예. 네. 야, 그럼 자기가 막 감동을 하는 이런 학술적 용어가 갑자기 나오다니. 처음 해본 말이에요. 사용해봤는데 이거 앞으로 많이 사용. 언론학적으로 한번 네. 연구 좀 해주세요. 분석을 네, 존재 존재 모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투표율이 좀 낮아요.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낮지 해보세요. 않습니다. 안 낮습니까? 이것도 지금 네. 가스라이팅 된 거예요. 최진봉 그래요? 교수가. 예.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2년 전에는 예. 온라인 투표와 예. ARS 투표를 합산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현장에서 합산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번에는 온라인 투표만 돼요. ARS는 아직 안. ARS는 아직 안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마지막에 발표를 하는데요. 이 온라인 투표도 온라인 투표만 보면 2년 전보다 높답니다. 그렇습니까? 당직자들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ARS 합치면 2년 전보다 높아지겠네요. 훨씬 높아지겠죠. 오. 그래서 예. 온라인 투표만 가지고 예. 2년 전에 ARS 합산한 것까지 비교해서 투표율이 낮다는 것인데 실제로 온라인 투표만 보면 낮은 것이 아니다. 네. 2년 전과 비교해서 낮은 수치가 아니다. 시각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디가 또 이렇게 많이 떠들었죠. 투표율 낮다고. 그렇죠. 보수 언론들이 떠들고 말해요. 본인도 떠들죠. 저는 따라서 안 떠듭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시각 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형한테도 이거 잘 가르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잘못 알고 떠들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강성범, 박시영 다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경기 그리고 일요일 날 대전 세종 네. 그 17일 날 서울 이렇게 세 군데가 남겨진 상태는 사실 경기하고 서울이 이제 인원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판세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의 추세도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순위까지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고 5명 안에 들어오는 분들 좀 위험 순위에 있는 분들 4, 5, 6, 7 예. 여기가 이제 4, 5, 6, 7, 8 되게 1, 2, 3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굳어진다. 것 예. 그 1, 2, 3에는 그러면 그 김민석, 정봉주, 한준호입니까? 3은 누구를? 3 한준호죠. 한준호. 예, 세 분. 네, 하여튼 좋아요. 3, 4, 5, 6, 7, 8. 여기가 지금 혼전 상태. 1, 2는 거의 이제 정해져 있고. 근데 뭐 1, 2도 뒤집힐 수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표가 워낙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3, 4, 5, 6에서 어떤 분이 좀 위험 그 얘기하셔도 되나? 얘기하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얘기하면 얘기한 대로 또 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열심히 하시게. 각자 알아서. 네.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도 정말 뜨겁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은 장경태 후보 혼자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시당 위원장 혼자 나왔 장경태 옆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무도 못 나오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 정리가 됐군요. 그냥 찬반 투표 맞아요. 거기 뭐 찬반 투표입니다. 네, 거기는 뭐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네. 장경태 후보는 장경태 의원이 많이 컸어요. 아, 그렇습니까? 법사위에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키운 보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경태는 지금 1호 퇴장 지금 예정자입니다. 법사 1호 퇴장. 말이 많아졌어요. 말이 많아졌으니까 말 많으니까 퇴장 이럽니까? 또 말이 많은데 말 많은데다가 또 볼륨도 높아요. 아, 볼륨은 높습니까? 네. 아, 데시벨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퇴장 시키시는군요. 네. 목소리가 크다. 그래서 퇴장 1호 예정자다. 아, 테러이. 그리고 네. 장경태 한 명 퇴장시키면 국민의힘 3명 정도 퇴장시킬 그렇죠. 수 있는 같이 거예요. 이제 농계 작전입니까? 논개가 되라. 농계가 그 아니 근데 경기도당 왜 이렇게 이게 막 네거티브도 많고 조금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도 자꾸 그렇습니까? 들더라고요. 경기도는 서로 제가 좀 관심을 못 가졌는데 네. 과열돼 있습니까? 과열돼 있습니다. 누구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김승원 후보, 네. 그다음에 민병덕 후보, 네. 그리고 강득구 후보 세 분이죠. 근데 서로 뭔가 문정부는 안 나왔습니까? 포기하셨어요. 아, 후보를 그래요? 원래 뛰다가 중간에 중도 등록은 안 했습니다. 후보 등록은. 그래서 제가 원래 문정부 후보를 지지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딴 분을 지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하여튼 뭐 세 네. 분이 그냥 뭐 네. 다 뭐 할 수 있는 분들이네요. 재선 그렇습니까? 의원이고.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기가 불편하신 것 같아서 네. 시간 보지 마세요.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끝났네요. 무슨 아니 이거 1시간 넘었잖아요. 아니 최소 50분을 해야 됩니다. 1시 넘었잖아요. 기다려. 1시 넘어도 네. 저희는 최소 20분까지 합니다. 네. 자, 그 기본 사회를 당 강령에 반영하는 문제. 네. 요 문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 강령분과에서 네. 가지고 왔고 네. 그래서 이제 논의를 했는데 네. 지금 양극화가 네. 지금 치닫고 있고 그래서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네. 그게 기본 사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기본 사회죠. 뭐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다고 해서 기본 사회를 강령에 넣었다기보다는 예. 누구나 기본적인 네. 천부 인권, 인간다운 삶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본 사회 기본 아니냐 사회죠. 네.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강령에 넣는 것 자체가 뭐 사당하다 이런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네. 대표가 대표 아니면 다른 네. 대표는 기본 사회를 빼고 그러면 그건 안 아니죠. 기본 사회로 가자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 그런 논란을 왜 하는지 김대중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한반도 네, 평화 네. 주장했다고 해서 네. 한반도 평화를 넣으면 안 됩니까? 아니죠. 넣어도 되죠. 왜 안 됩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또 좀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런 얘기 네.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합니까?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 네. 그래서 당원의 전당대회 룰을 당원이 1인 1표 주장하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저한테 예. 술 마시면 하는 얘기예요. 네. 정청래가 그 당 대표 나가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당연히 안 나갔잖아요. 안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했던 얘기 그래요. 아니 그러면 네.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 주장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하면 본인이 나가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누구나 다 얘기죠. 좋은 사회, 좋은 제도, 좋은 룰을 개선하자고 하고 예. 그러면 되는 거지. 거기에서 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서 막 그렇게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아 정청래 자기가 당 대표 나가려고 당원 주권, 당원 주인 되는 정당 주장한 거 아니냐. 네. 근데 이번에 다행히 내가 안 나갔어. 그러니까 아이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최진봉 교수가 예. 언론 자유를 신장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거 당연하죠. 지가 언론학 교수니까 언론 자유 신장되면 지한테 이기니까 저렇게 주장하는 거다. 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리고 정의롭게 삽시다. 예. 착하게 삽시다. 그렇게 당연히 하는 얘기잖아요. 정의로운 사회 되고 착한 사람이 많아지면 지가 이기니까 저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말이 안 아니 그래서 됩니다. 참 나 그런 얘기 들으면서 참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지만 참 그런 수군거림이 있었다고 들어서 참 황당했습니다. 답답.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대표가 되시기 확실하니까 1기 이재명 지도부 최고위원, 2기 이재명 지도부 최고위원은 약간 성격이 달라야 됩니까? 아니면 비슷하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계승의 관점, 계승의 관점. 네. 그리고 잘못 뭐 그동안 미처 못했던 것은 수정 보완. 예.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누구나 당원 1인 1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또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같고. 그리고 이재명 1기 지도부와 같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었던 것은 그대로 계승의 관점.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1기 이재명 지도부는 이재명 체제가 안착될 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2기는 대선 준비를 위한 그렇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 2년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최고위원 지도부 되자마자 당사 압수수색, 맞아요. 그렇죠. 또 선거법 기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랬었죠. 그다음에 대장동, 성남 FC, 뭐 이런 거 수사, 맞아요. 계속 그런 게 있었죠.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체포동의안 1차 부결, 1차 부결. 그리고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 또 가결 사퇴, 원내대표 교체,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테러도 맞아요. 뭐 이런 거였어요. 엄청나게 2년 동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야, 그런 일이 이렇게 2년 안에 일어나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사실은. 일이죠. 네. 하나만 일어나도 놀랄 일인데. 그리고 총선 맞아요. 총선 전에 또 수많은 또 논쟁. 2년 동안 하여튼 숨가쁘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기는 그걸 계승하되 대선 준비를 해서 좀 더 당장 선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방 선거는 또 2기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1기 지도부가 이제 끝나고 손 털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조언할 수 있도록 당 대표가 자문위원회를 꾸릴 수 있도록 그 새로운 당원 당규를 신설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전의 지도부가 자문위원 형태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자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또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1기 지도부가 그런 역할을 좀 해서 2기 지도부와 연계성을 좀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또 정청래 위원장께서는 그래도 수석 최고위원 역할을 하셨으니까 돌아보시면서 이제 만약에 누가 수석이 되든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주시겠어요? 수석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뭐 법으로는 없죠. 없는데 제가 이제 전당대회 나갔을 때 그때 이제 김용민 의원 등이 거기도 수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초선이니까 아무래도 민중적 용어로 말빨이 안 먹히더라. 그래서 좀 다선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1기 지도부에는 뭐라고 그럴까? 제가 좀 그러저런 거를 좀 이렇게 잘 아우르고 그렇게는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제안도 하고 뭐 제가 감히 이끌어갔다는 뭐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2기 지도부도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석이 뭐 누가 되시든 그리고 대표가 대표 입으로 말하기 곤란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있거든요. 네, 그럼요. 그런 경우는 대신 얘기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라. 예를 들면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으로 이제 수사받으러 나갈 때 대표는 당연히 오지 말라고 그러죠. 그렇죠. 오지 말라 하죠. 대표가 어떻게 나와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 못하죠. 절대 말 못하죠. 절대 오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래도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그랬죠. 대표는 절대 오지 말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절대 나가야 된다. 절대 나가야 된다. 혼자 외롭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잘못 해석해서 대표가 나오지 말라니까 우리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안 되죠. 그거는 진짜 바보 같은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석 최고위원 등이 나서서 그렇게 해주셔야죠. 이거는 대표가 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우린 나가야 된다. 그렇죠. 역정을 내더라도 나가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역할들, 뭐 다른 정책이나 뭐 당 노선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당내에서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어도 나서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때로는 악역도 해야 되고. 악역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좀 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반대를 막 합니다. 그렇죠. 반대를 해. 반대는 악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결단을 내려. 그렇죠. 결론을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요. 기독교식 용어를 한다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대표가 홀로 빛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막 최고위원 자기들이 막 혼자 빛나겠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질서를 또 질서를 중요하고. 그럼 뭐 알겠습니다. 상당히 목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홀로 영광 하나님 받으셔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굳은 일은 최고위원들이 좀 하고 빛나는 일은 그렇죠. 또 대표가 조명을 받도록 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최고위원회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뭐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어쨌든 해야 된다. 역할이 되게 되면. 만약에 그런 걸 안 하면 꿀밤한데. 위원장님 직접 이렇게 꿀밤한데. 이동영 시켜야 되겠어. 어려운 일은 이동영 시키고 그렇죠. 본인은 그냥 말만 하고 이렇게. 이동영 그런 거 하면 시키면 잘할 것 같은데. 좋아합니다. 좋아합니까? 꿀밤한데.